임진왜란 당시 일척즉발의 전장에서 충무공 이순신에게 힘이 됐던 것은 최첨단 철갑선인 거북선, 그리고 이것. 한민족이 사랑한 가장 드라마틱한 놀이,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아직은 꽁꽁 얼어있는 길 위로 조심스레 차를 몰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농암 종택 영천 이씨의 종가입니다. 종택 안은 이미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종가의 안주인은 오랜만에 찾아오신 귀한 손님들께 정성스레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집안 어른들은 가장 먼저 사당을 찾아 예를 올립니다. 사랑방에는 이미 도착해 계신 우더른들이 회포를 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정월 초일의 날, 새해에도 힘차게 일어나자는 뜻에서 오늘로 날을 잡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오전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모두 마당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당에도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궁금증이 풀립니다. 배, 흥, 경신. 예,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사실 이 종택은 50여 년 전에 수몰된 옛 종택을 그대로 이전 복원한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당시의 풍속 또한 되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집안의 오랜 전통, 윷놀이. 오늘은 딸 편, 며느리 편으로 나누어 판을 벌입니다. 종부도 이때는 집안일을 잠시 미뤄두고 팔을 걷어붙여 윷을 놉니다. 오늘 모이는 거는 영양 청송, 영주 봉화, 안동 4개 시군에 모여 있는 자손들이, 흩어져 있는 자손들이 여기에 모여서 세배도 하고 참 하루 친목도 도모하고 이러려고 했습니다. 흥에 겨워 어느새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 놀이 하나로 모두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전통 민속놀이 중 가장 대중적인 우리의 윷놀이,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윷놀이 모습이 기록된 최초의 책은 당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인 북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사의 백제편에는 저포, 악삭 등의 자피가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경도 잡지에는 붉은 쌀이나무 두 토막을 쪼개 4쪽으로 만들고 길이는 3치가량, 작게는 반쪽에 콩알만하게 만들어 던지는 것을 사이라 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사이경은 윷놀이가 우리 고유의 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북사를 기록할 때 윷놀이를 보고 저포라고 잘못 기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이제 중국의 저포는 나무나 상아, 이제 뿔등으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나오는 숫자로 그 승부를 다투어서 놓은 놀이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은 윷놀이랑 많이 다릅니다. 첫째 육가락의 상태, 그리고 육가락의 이제 그 윷놀이의 끝수, 쉽게 말하면 독에 걸줌무라 하는 그 끝수의 어떤 숫자, 그 명칭 등등이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윷놀이형 유의의 또 중요한 요소는 바로 판입니다. 판. 그 판의 모양이라든지 판의 모양이 어떨까 하는 그 판의 상태, 형상 등이 세 번째가 들어가고,
윷놀이는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마을이나 문중과 같은 집단이 함께하는 단체놀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윷가락은 지역에 따라 모양도 다양합니다. 남부지방에서 주로 사용한 밤윷, 북부지방에서는 콩이나 팥을 반 갈라 쓰는 윷을 놀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중부지방에서 사용했던 박달나무나 쌀이나무로 만든 윷입니다. 윷놀이는 1000년 이상 지속된 민속놀이지만 언제나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초중기로 가면 윷의 순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완고한 유학자를 대표하는 우암 송시열. 그는 일찍 어머니를 잃은 맏딸을 안동 권씨 권유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때 딸에게 책 한 권을 건네줬습니다. 개녀석.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5천이라도 10세 후는 한 자리에 가까이 말고 쌍육치고 책을 보되 몸가짐을 중하게 하여라. 즉 윷놀이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김사무는 어머니의 상중에 있었음에도 이속이란 자의 집에 가서 유복중이란 자와 더불어 밤에 술을 마시고 또 유복중의 아내 하옥생과 함께 윷놀이를 했다. 이에 태종은 엄한 벌을 내립니다. 상중에 놀이를 한 점 장 80대로 다스려라. 조선조에 놀았던 놀이 중에 윷놀이를 비롯해서 승경도, 승남도 등 여러 가지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놀다 보니 아마도 유학자들의 눈에는 너무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았고 도학적인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정조 때의 실학자 이덕무 역시 사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윷놀이를 하고 쌍육치기를 하는 것은 뜻을 해치고 위의를 거칠게 만드는 일인 이것은 나쁜 습속이다. 5이니 6이니 소리를 질러대어 그 소리가 주렴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음란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점잖은 사대부는 윷을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최첨단 군함 거북선을 도입하고 신묘한 전술로 후대에까지 이름을 떨친 이순신 장군. 그는 전투 수행에 앞서 윷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 9월 28일 새벽, 적을 치기 전에 먼저 기륭을 점친 것입니다. 이때 괴는 활이 화살을 얻은 것과 같다.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하였고, 이날 홍도 안쪽 바다로 진을 옮겨서 머물렀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나타난 것만 해도 모두 14번의 윷점을 쳤습니다. 홀로 앉아 아들 면의 병세가 어떤지 척자점을 쳐서 군왕을 만나는 것과 같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두 괴가 모두 길하여 마음이 좀 놓였다. 괴는 나와 있지만 또 그 이상의 도구가 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점을 쳤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년이 지나서 유득공 선생이 바로 경도 잡지에다가
척사점이라는 거를 그 기록해 놨는데 공교롭게 그 척사점과 이순신 장군의 나중에 기록된 척자점의 텍스트가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 시대에는 척자점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고 그게 후대 쭉 시간 지나고 나면서 유하고 결합이 돼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유점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은 사대부들에 의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충무공은 임진왜란을 극복한 구국의 영웅이기 때문에 아마 점을 쳤다는 사실이 그 영웅의 이미지에 좀 누가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진중에서 장수가 점을 치는 것은 전통시대에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필요한 그런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세종대왕이 그 변방의 절도사에게 점서를 하사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점을 쳐서 참고를 하라라고 하는 그 교시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은 많지 않지만 당시 유점을 친 것은 이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학자들은 주역이란 책을 굉장히 가까이 했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주역에는 괴를 찾아가는 즉 작괴법이 있는데 원래 50개의 그 산가지를 가지고 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좀 단순화시키고 쉽게 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윷놀이의 육가락을 활용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윷놀이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대중적인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윷놀이가 너무 재미있어 사람들이 깊이 빠져들 것을 우려한 나머지 보름을 넘겨 윷놀이를 하면 벼가 죽는다라는 풍설까지 생겨났고요. 심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도 윷놀이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제의 맹인들도 시각장애인들도 윷놀이를 즐겼습니다. 유물로서 말할 수 있는데 윷목이 아닌 맹인윷이 있습니다. 산가지에 1부터 10까지를 새겼습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 유치입니다. 젓가락처럼 생긴 막대기 끝에 홈을 파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윷놀이는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 7. 말판은 머릿속에 외워두고 숫자대로 말을 옮기는 시각장애인 윷놀이는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은 시각장애인 회원들에게 큰 재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3개를 뽑으면 제가 뽑은데 4, 5, 7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4, 5, 7을 더하면 16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6이 나오니까 이건 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를 뽑아서 그 끝수를 가지고 또냐 개냐 거리냐 유시냐 뭐냐 하는 걸 가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1에는 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는 모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6부터는 다시 돌아갑니다. 예, 아까 1부터 0까지 있다 그랬는데요. 6부터는 다시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개, 걸, 윷, 모로 나가는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우리가 도와 개가 많이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확률을 조작하기 위해서 예, 일반 윷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9가 이제 윷이 아니라 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0이 모가 아니라 개가 되는 겁니다. 유점을 치는 일도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정초가 되면 점괘풀이 책도 날개도 친 듯 팔렸습니다. 풍속이 이렇다 보니 유점, 윷놀이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는 학자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윷을 엄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동무의 손자인 이규경조차도 그의 저서인 오주연문장전 상고에서 바둑과 장기를 연구한 사마광의 예를 들며 윷 역시 숨은 이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조선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윷놀이를 즐기게 되었을까요? 안동에는 전통적인 윷놀이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건국 윷말입니다. 하해마을 양진당 안채마루에 모인 집안 여인네들. 오늘도 딸 편 대 며느리 편으로 유판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유판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은 뭐가 뭔지 알 수 없지만 윷놀이는 잘도 진행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유판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판 없이 진행되는 특이한 윷놀이를 건국 윷놀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다, 얼굴. 뭐야. 머리다. 끝내 사람이. 유출 노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각자 참, 아벼, 뒤여, 넷째 등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참에서 시작해 아벼, 방여를 거쳐 다시 참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을 노리는 것입니다. 어려워만 보이는 이 건국 윷말을 노는 재미는 무엇일까요? 머리 회전도 잘 되고 또 치매 걸릴 적어도 없고 그래서 건국윷말을 씁니다. 막 잡혔을 때 자기는 안 잡혔다 그래고 막 우린 잡았다 그래고 그럴 때 막 싸움이 벌어져. 따님네하고 며느님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면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게 없으니까. 윷놀이가 시작된 지 30여 분.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머릿속에 그려둔 말의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신우이 올케 사이. 혹여 다툼이 커질까 아슬아슬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건국 윷말의 진정한 재미는 가끔은 억지를 써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알면서도 져주기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러면 딸내들 이기면 막 저 좋다고 막 뭐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또 즐기고 또 며느리들이 이기면은 그래도 따님네 그때 춤은 못 춰도 손뼉 치고 막 좋다고 이래 즐기고 그게 엄청 즐거웠거든요. 이긴 비법은 여럿이 해가지고 세워서 윷말이 그게 틀린 줄 알면서도 세워가지고 이기는 게 그게 윷말이 묘미죠. 건국 윷놀이는 양반들이 만들어 즐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기는 놀이를 일부 계층에서는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차별화해서 식자층들은 더 수준 높은 놀이로 발전한 것이 건국 놀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발전했죠. 양반들의 윷놀이 문화를 한 가지 더 만나보기 위해 이번엔 신흥리 파평윤씨 가문의 대보름 윷놀이 모임을 찾았습니다. 내일의 윷놀이를 기대하며 나물 비빔밥을 맛있게 드신 어르신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해가 나고 선수의 옥실옥실 앵돌랭가 천도가 그리 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 돼가지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신흥리가 떠들썩해집니다. 윷놀이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먼저 기와를 깨서 편을 나누고 유출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그렇지. 배그는 서고, 기아는 동이고. 알았지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5, 6시까지 계속 유출 편갈려가지고 동서로 갈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왜냐면 그때는 우리 저기 문객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참 대행사였죠. 옛 추억을 가진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합류하면서 모처럼의 집안 행사답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승부욕으로 유판이 후끈해졌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유치야 뭐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한편이 조금 새가 기운다 싶은 때 갑자기 터져나오는 노랫소리, 윤노래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던 저기 할아버지께서 안동 시내 가시면은 거 가서 유출 놓으시면은 그 당시에는 시내 딴 데 사람들 유태풀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유천 저도 유태풀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하는 그런 좀 이런 야화도 있습니다. 윷놀이에서는 저도 윷노래에서는 이겼다. 재미있는 말인데요. 윷노래는 언제 부르는 걸까요? 주술적으로 미리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해당되는 윷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어떤 패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고 즐기는 뜻에서 그 패에 따른 윷송을 즐기기도 하고. 윷노래의 힘이었을까요? 결국 윷노래로 기세를 누른 편이 이겼습니다. 윷노래는 독에 걸륜 목까지 모두 있는데요. 노래마다 발음이 유사한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랫말은 다 고사수고고 사자성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래 자체가 사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사 사람들은 기억해서 부르기도 어렵고 붙는 거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윷노래 문화는 양반층, 식자층에서 널리 전승된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민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양반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문화, 윷노래. 윷노래를 부르다 보면 신기하게도 네 편 내 편 모두 흥으로 하나가 됩니다. 남녀노소, 신분고하에 상관없이 즐기게 된 윷놀이. 그 천년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제작진은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단초를 찾았습니다. 저명한 민속학자 스튜어트 컬린. 그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놀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던 중 조선의 민속놀이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는 특히 윷놀이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들의 원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책에는 윷놀이 방법과 도구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더불어 다른 놀이들도 그림으로 그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실린 놀이들 중 상당수는 사라진 놀이, 전승되는 것은 몇 되지 않습니다.
일제가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일본인들은 윷놀이가 계속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선인은 시기심과 의심이 많아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 조선인은 수의 계산이 매우 서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윷놀이와 투정과 같이 승패를 계산하기가 매우 간단한 것들이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승부를 통해서 재물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놀이잖아요. 도박에는 무슨 풍속이나 뭐 계절이나 그게 없어요. 근데 이게 윷놀이라고 하는 것은 정월달에 설이나 보름 전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노는 세시 풍속이 그건 못하지요. 그렇다면 무수한 탄압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윷놀이가 전승될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오클라호마주. 이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들도 한때 우리처럼 백인들에 의해 문화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때문에 상당수의 전통 문화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예 전통 놀이를 잘 모르고 어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카이오와족의 윷놀이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카이오와족은 백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항복한 용맹한 부족들 중 하나인데요. 버팔로 사냥을 하며 지낸 평원 부족입니다. 제작진의 요청에 따라 주인인 펄 비니아 포타이 씨의 애장품인 윷놀이 도구가 식탁에 펼쳐졌습니다. And Nell and I will go on this side. Okay, now we'll start now. See what I make. One. I will move one time. 드디어 윷놀이 시작. Two. Which one's him? That one. 육가락이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모양에 따라 우리의 유체에 해당하는 것은 5칸, 모는 10칸을 갈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돌에 육가락을 던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I think some generations ago, the game was probably all in Kiowa. Okay. I'm sure that they were telling each instructions were in Kiowa. Right. They were counting and they were using that, and so all of it was entertainment for them, of course. 카이오와 부족의 윷놀이는 텐트나 티피에서 생활할 당시에 여자들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펄 비니아 포타이 할머니만이 도구 만드는 법과 놀이 방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You know, well, this is the Kiowa way, original. It's original. Nothing is bought from nobody. The Kiowas made it by their own hands. They made the game by their own hands, by carving these sticks out and painting them. 카이오와족의 윷놀이는 왜 맥이 끊겼을까요? 할머니는 유판에는 수렵 부족의 삶이 담겨 있고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체 흔적을 쫓아 찾은 멕시코 시티. 그러나 전통 놀이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제 전통 놀이 멕시코 연맹만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요. 제작진은 한국의 유치를 보여주며 비슷한 놀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Wow,
Aquí tenemos palitos iguales. ¿Ah, sí? Ajá, en diferentes juegos. ¿Me permiten un momento? Se las voy a mostrar. 카페 직원이 들고 온 놀이기구를 보고 이번엔 제작진이 놀랐습니다. 한국의 윷놀이 도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작은 막대기 놀이란 뜻을 가진 꾸일리치. 윷판과 놀이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로마야. 남북 아메리카 지역에 분포하는 윷과 유사한 놀이들은 궁금증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스페인의 침략을 받으면서 역시 전통놀이를 잃어버린 멕시코의 윷놀이는 어떨까요? 국제전통놀이 멕시코 연맹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전통놀이 수업. 바똘리, 꾸일리치, 로마야라는 3가지 윷놀이를 재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로마야. 규칙이 단순하고 승부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Generalmente lo juegan en la Semana Santa. Hay un sincretismo muy importante porque cuando los españoles llegaron aquí a México a finales del siglo XV y principios del XVI, pues empezaron a prohibir todos los juegos, de tal manera que muchos se fueron a esconder a practicar en lugares, en sus cavernas, en sus cuevas, en sus montes, y fueron transmitiendo por la tradición oral estos juegos para que pervivieran. Bien, fundamentalmente en el lugar de origen se juega entre grupos, entre familias, entre amigos, entre comunidades, y se apuesta. Es muy importante la apuesta. Pueden apostar una cobija, pueden apostar una faja, pueden apostar un cargamento de maíz o un chivo. Ellos cuidan mucho chivos y pueden apostar un chivo. 놀이가 오래도록 전승되려면 한마디로 단순함과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제주도. 마을 어르신들이 한가롭게 윷놀이를 즐기고 계십니다. 종지 안에 윷을 흔들어 멍석이로 휙. 한쪽에는 수치로 그린 유판이 보입니다. 종지 속에서 잘 섞어 던지되 멍석을 벗어나면 낙. 10년 전에 이 윷놀 시작을 해가지고 부인 회장하면서 윷을 계속 놀았어. 그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더 젊어지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놀이지만 즐긴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언제부터 했는지 분명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급자족했던 농경사회에서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뭐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내기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70년대 밀감을 생산하면서 돈이 만들어지고 황금 작물을 재배하면서 돈에 좀 여유가 생겼겠죠. 그때부터 이 윷놀이가 활성화되었다는 어른들의 그 현지 조사 때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주의 종지윷은 젊은이들도 즐겨놉니다. 경조사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윷놀이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료수 병뚜껑이 즉석에서 만든 말. 두 편으로 나뉘어 제법 진지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쌀이윷도 가끔 즐긴다는 이들이 종지윷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막대윷보다는 스릴이 또 있고 또 던질 때 이제 자기만의 때리고 쉬고 할 때 그 나오는 쾌감이 틀리거든요. 막 던져서 나오는 말 갖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오고 싶은 걸 내우면서 하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전략적인 그렇게 되겠죠, 제 생각에서. 윷놀이를 연구해온 학자는 종지유체 인기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어떤 규칙도 간단 명료한 게 좋습니다. 제주의 윷놀이 같은 경우는 몽석을 벗어나면 낙이고 중앙선을 넘지 못하면 낙이다. 세우면 끝이 난다. 이거보다 더 간단 명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어떤 하토나 마작이 또래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강했다면 이것은 또래 의식보다는 지역성을 강화하는, 안면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의 문화로 정착되다 보니까 제주에서는 특히 윷놀이가 오랫동안 강범위하게 놀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 매력과 질긴 생명력을 가진 윷 때문에 해방 후 도시와 농촌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부활한 놀이가 윷놀이입니다. 그 현대에 들어올수록 그 유수의 점 기능은 점점 축소되고 놀이의 기능만이 이제 남게 되었던 것이죠. 토정 비결이 12달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뭐 48구로 해 가지고 그 12달에 대한 길흉을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점의 그 기능은 토정 비결에 의해서 점점 대체가 되고 지금은 이제 정초에 놀이로 하는 정도로만 유치 기능이 아마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농악놀이가 끝나자 이곳 시나리오 윷놀이를 부활시키면서 사람들은 놀이의 다양한 변수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뒷도. 자동 임신, 자동 유산, 홍당, 밭, 맞춤나기, 업어가기 등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전문가는 이런 현상이 윷놀이의 생명력을 강화시켜준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동산에 이런 데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바로 그런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집어여음으로 해서 승부의 변화가 많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 현재 삶의 모습을 이 유판에 가미함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현재 민속놀이로서 전승되는 유일한 놀이가 바로 윷놀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개발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투기가 나타나기도 했고 이름하여 졸부들이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카이오와족의 유판이 윷놀이가 변화하는 세상을 담지 못하고 사라진 것과는 달리 우리의 유판은 그런 한국의 현대사회를 담아냈고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당이나 임신이나 그 다음에 육가치의 뒷도나 그 지역명을 쓰는 것, 또 나아가서 맞춤나기 하는 게 종북 쪽에 가서는 뭡니까? 현대 우리 삶의 모습을 거기에 넣어서 재미 요소를 더 등장시키면서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뭡니까? 종북에 가서는 더 흥미진진한 놀이로 발달시키는 것이 현재 윷놀이의 특징입니다. 한가로운 주말, 서연이, 서준이 남매네 집에는 윷놀이가 한창입니다. 아빠, 엄마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입니다. 그리고 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림이 되고 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아주 가정이 화목하고 즐겁습니다. 유출 사온 건 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 가족의 놀잇감입니다. 주말이면 꼬박꼬박 벌어지는 윷놀이 덕분에 가족 모임도 잦아졌습니다. 이것을 좋아 그래요. 특히 서준이가
좋아해서 언제부턴가 유서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윷 놀자고 전화를 해요. 빨리 올라와서 윷 놀자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놀다 올라가고. 안 해주면 섭섭해가 삐져서 올라가요. 엄마 아빠는 사실 승부야 어쨌건 간에 컴퓨터 게임보다 윷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말을 이리 보낼까 저리 보낼까 고민도 하고 나름의 전략을 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윷놀이를 좋아하는 걸까요? 이겼다가 졌다가 하면은 누가 더 잘났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은 혼자서만 하니까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윷놀이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뭐 협동심이나 아니면 어울림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윷놀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받지 않는 그런 놀이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이 나무 막대 4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좋은 놀이죠. 어제는 졌지만 오늘도 지란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윷놀이에서 아이들은 그런 세상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매 어메 윷 던지면 알손녀 말판 쓰네. 꿀꿀돼지도 나왔다. 엉망머리 괴롭구나. 꽃기우다 거리로 새.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는 적당한 승부욕과 즐길 줄 아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승부를 겨루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하는 놀이. 천년의 장수 비결을 가진 윷놀이의 가치는 앞으로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 어떤 그 창조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노래에 비해서 아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윷은 아직도 다 풀어내지 못한 수많은 사연을 담은 채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 사이 향유 계층, 목적, 놀이 방법까지도 모두 변해왔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급수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장애의 유무, 성별의 제한도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윷의 그 피할 수 없는 매력. 오늘도 우리가 윷을 던지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